핀란드의 한 눈높인 벌판에서 미군 소속의 과학자들이 극비리의 지각 내 중력 밀도 측정 실험을 진행했다. 당시 북극 근방의 이상 자성 현상을 조사하던 중 지하 4.7m에서 발견된 얼음 덩어리 하나가 보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 얼음은 실온에 두어도 녹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심장박동과 유사한 진동을 발산했다. 그 진동 주기는 주변인의 생체 리듬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으며 근처에 오래 머무른 인원들은 하나같이 기억력 저하와 언어 혼란을 겪었다. 3개월 후 실험에 투입된 연구원 중 4명이 실종되었고 남겨진 메모에는 그것이 말을 한다. 단지 우리말이 아닐 뿐 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2년 프랑스 아르의 한 성당 지하 보관고에서 발견된 편지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암시한다. 고흐는 귀를 자르기 전 이미 2번의 자해 경험이 있었고 그중 첫 번째 귀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남성에게 조용히 바쳤다고 적혀 있었다. 그 남성은 언제나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고흐 근처를 서성였다고 하며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흐가 편지를 쓰기도 전에 답장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이 인물은 고흐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편지를 보내왔다. 그중 일부는 현대 영어에 가까운 문장 구조로 적혀 있어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다. 특히 한 문장, 너의 3번째 귀는 아직 남았다라는 말이 고흐의 말기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에의 원본 캠퍼스 뒤에서 발견된 낙서와 일치하면서 예술이 아닌 어떤 통로로서의 의미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1974년) 허리케인 루시가 카리브해를 강타한 뒤 마라쿠야 섬에서 구조 요청 신호가 반복적으로 수신되었다. 이 신호는 일반적인 무전 주파수가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사용되던 군용 채널로 발신된 것이었다. 구조팀이 헬기를 타고 섬에 도착했을 때 섬 전체는 비현실적으로 고요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고 동물은 물론 식물조차 미동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의 모든 집 내부에는 오늘 날짜가 적힌 쪽지와 함께 조심해 소리가 따라와라는 문장이 동일한 필체로 남겨져 있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구조대가 도착한 시점이 이 섬에서 무전이 끊긴 지 11년이 지난 후였다는 점이다. 또한 수거한 무전기 내부의 전지는 이미 완전히 부식되어 있었으며 전력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섬에서 수거한 뼈 조각 일부는 인간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겐트 제더나는 유럽 중세 종교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다. 2019년 복원과정에서 중앙 군중 속 인물 하나의 얼굴이 나머지 그림과는 명백히 다른 채색 기술과 명암 구조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얼굴은 3차원 렌더링에 가까운 입체감을 지녔고 눈동자에는 고화질 카메라의 렌즈 플레어와 같은 반사광이 묘사되어 있었다. 더 섬뜩한 점은 이 인물이 정면을 보며 붉게 물든 성배를 마치 렌즈를 향하듯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존 기술자 중 일부는 복원 중 해당 인물을 쳐다볼 때 약간의 현기증이나 말초 감각 저하를 겪었다고 보고했으며 근적외선 촬영에서는 나는 거기 없었다는 문장이 그려진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미술사학계에서는 이 인물을 시간여행자나 화가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초상 이상의 존재로 추정하고 있다. 1968년 일본 NHK에서 단 한 번 방송된 교육 프로그램 조용한 방. 내용은 조용한 방 안에서 소녀가 관객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 표정은 점차 미세하게 일그러지며 울거나 웃는 것처럼 보였다. 방송 직후 시청자 중 일부는
이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이 모양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고 NHK는 해당 테이프를 즉시 폐기하였다. 2003년 이 방송이 특정 지역의 오래된 브라운관 TV에서 자정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수신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수신된 영상 속의 소녀는 분명 그 당시보다 나이가 들어 있었다. 일본 방송심의청은 이 테이프의 실존 여부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7년) IBM의 독일 지사에서 배포한 단순 디버깅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 샘플 코드 137번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실행 즉시 사용자의 생년월일과 출생도시,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출력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고 코드는 OS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않는 독립 실행 파일이었다는 점이다. 보안 엔지니어들은 이를 악성 코드로 의심했으나 해당 코드의 원문에는 접근 경로가 없었고 메모리 값조차 자체 생성된 가상 주소를 사용했다. 더욱 기이한 건 출력된 정보들 중 일부는 사용자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한 병원 기록이나 유아기의 주소까지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 코드로 인해 심각한 정신불안 증세를 겪은 직원 중 한 명은 사직 후 나는 나를 만든 명령어를 찾았어. 라는 메모만 남기고 잠적했다. 이 코드는 현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냉전 시기 DARPA는 동물의 의식 흐름 시각화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했다. 쥐의 두개골에 전극을 삽입하지 않고 주변의 전자장치만으로 뇌파를 스캔하는 기술이 처음 시도되었던 것이다. 13일간의 실험 후 해당 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케이지를 탈출한 뒤 실험 장비의 전원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연구 일지를 기록하듯 종이의 발자국 모양으로 흔적을 남겼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흔적을 분석한 결과 연구 책임자의 필체와 96% 일치하는 필압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험 중 쥐의 뇌파는 점차 인간의 꿈 상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인간의 언어 구조에 가까운 신호가 15초간 연속 발생했다. 그 뒤 이 쥐는 실종되었는데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2011년 브라질 아마존 탐사 중 한 팀이 문서화되지 않은 부족의 노랫소리를 멀리서 녹음했다.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그 음성은 전 세계 어떤 언어 계열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발음 체계가 사람이 낼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혀의 위치, 호흡 구조, 공명음이 인간의 성대 범위를 초과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해당 음성을 들은 연구원 중 한 명은 3일 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되었다. 지금도 그 녹음은 하켓 서버에 남아있지만 소리 크기를 높이면 뒤쪽에서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2015년)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테스트용으로 부여된 실험번호 A5741번 데이터가 전체 서버 기록에서 통째로 삭제된 채 발견되었다. 기록상으론 존재했지만 어떤 실험이었는지, 누가 진행했는지, 어떤 결과였는지도 모든 백업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단 하나 남아있던 로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관찰자는 관찰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해당 구역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연구원 중 한 명은 자신의 이름이 CERN 직원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그 사람을 고용한 부서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경기도 모처의 오래된 병원에는 항상 3층 다음이 5층이다. 엘리베이터에도 계단 표지에도 4층은 없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 중 일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조명이 없는 낯선 병실 복도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복도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게 목소리는 맞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었다고 말한다.